안녕하세요. 주식 시어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흘 만에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출발 보고 오늘 또 밀리나 하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중국발 훈풍 덕분이죠. 중국 중앙은행이 국경절 연휴 앞두고 사상 최고로 많은 자금을 풀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없었던 호재 하나가 추가되면서 오늘 소폭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내일이면 9월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이제 강세장이라고 하는 10월장에 맞게 되는데요. 글쎄요, 9월 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당히 파는 것도 방법일까요? 내일 시장에 필요한 전략과 저희가 종목까지 미리 챙겨놓았습니다. 1, 2부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 시어스트라이크. 먼저 1부에서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 듣고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쳐 월간 왕중 왕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내일장 위한 공략주 공개와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부 저와 함께 해주실 목요일 멘토님 만나볼까요?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자주 뵙네요. 그러게요.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원래 김정화 전문가님 멘토님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 사모님의 그 출산 문제 때문에 대타로 나오셨으니까 뭐 나중에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이성대 김지훈 전문가님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주식도 전문 자산관리 시대. 재테크와 자산관리업계 최고의 수익률. 글로벌 산업업계 동향에 따른 투자 종목 선정.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의 2060 자산관리 노하우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해보고 싶어요. 뉴욕 증시는 4월 내렸습니다. 유럽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지표도 별로 안 좋네? 라는 이유를 들어서인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뉴욕과는 달리 4월 만에 올랐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중국발 훈풍이 들려와서인데, 자, 문제는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이거 뭐 시장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좋을 때 팔아버릴까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해답을 잠시 후에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일단 오늘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의외 호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었죠. 원래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수가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될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 그 타이밍에서 이제 중국발 호재가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상승 반등 추세로 돌아서는 현상이었다.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내일이 이제 9월 3분기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의 수익률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명절날을 앞두고는 그 기관 투자가들의 그 윈도우 드레싱 장세가 항상 이어졌다. 이런 윈도우 드레싱 장세가 이어진 이후에 또 추석도 또 즐겁게 갔다 오시라고 지수를 한번 땡겨주고 또 10월 초에는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만큼 다시 되돌림하는 뭐 그런 장의 시나리오를 한번 잡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이제 그 지수가 조금 이제 혼조 장세를 보이면서 그 방향을 잡지를 못한 그런 국면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시장을 뚜렷하게 이끌어갈 선도 주자가 없는 이런 시점 속에서 또 이제 비관론자들이 다시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과거에도 리먼 사태가 났을 때다 보면 비관론자들이 계속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주가들을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오늘 미국 그 다우 지수가 앞으로 향후에 6개월 안에 12.9%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관론자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바닥권이 조금 임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9월 달에 이제 잘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메뚜기가 보고 있는 시각은 여전히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국면이 여러분들이 그 현금 보유 자산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종목들도 조금 압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그 10월장 자체가 이제 9월장 장같이 호락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차례 정도 1950 라인대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보수 안정적인 같은 투자 전략을 구상하시면서 종목들도 일단 그 손절매 가격대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한번 그 매매를 하시면서 손해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상승 추세 있는 종목들도 어떤 기미가 보인다면 바로 단기적으로 목표 수익 짧게 잡아가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조만간에 지금 이제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약간의 또 변화가 감지되는 게 코스닥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코스닥에 계속 신고가 530선 있었는데요. 이번 주 거의 끝물돼 가니까 오늘 21선까지 510선 초반에만 있더라고요. 예. 자, 일단 제가 얼마 전이죠. 이틀 전에 화요일로 나와서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굳이 볼 것 같으면 코스닥 지수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내려오게 되면 510포인트의 부근에서 다시 한번 그까지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좀 급하게 내려오면서 오늘 512포인트 정도 거의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밑골 달고 약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급락이 나오거나 하락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땡큐인 장이겠죠. 오히려 쓸어 담는 장이 될 거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지수를 굳이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어차피 떨어지면 어차피 윗방향성으로 뛰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배팅 구간으로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양쪽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장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밑으로든 아래쪽이든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지금 종목들 보시면 뭐 우량주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개별주 중심적으로 해서 지난 화요일 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롤러코스터 양세가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갔다가 오후장에서 급락폭을 이어나가고 보통 뭐 기본 수급 쏠림 현상 일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위쪽이나 고가 대비 저가 대비 한번 보시면 최소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알다시피 최근 우리가 종목들에 대해서 일정 패턴대로 종목들이 움직인 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거나 타이밍 면에서 좀 빠르거나 느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게 급하게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를 굳이 체크하면서 미리 예측하면서 예상하면서 겁먹거나 불안할 필요는 없고요. 그에 대해서 대응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일단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얘기를 좀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내일장 오를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상승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반등에 이어서 조금 더 상승폭과 대응 전략 잠시 후에 듣고요. 김지은 전문가님은요? 예, 상승입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은 다 오를 거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자, 왜 상승으로 점치시는지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 10월 달에는 1950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셔서 사실 추석 이후에 방향성이 좀 아래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까지는 조금 더 윈도 드레싱 효과 기대하시는가 봐요. 네,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 내일까지 이제 윈도 드레싱을 해야만 반기 이제 결산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기관들의 이제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현재 그리 좋지 못합니다. 예. 못하고,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슴 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마 그것이 아마 앞으로 장에 대한 정답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보면서 내일은 반등이 돈다 할지라도 반등 구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구간 속에서의 시장 흐름을 잘 한번 노려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갈 것인지, 또 보유하고 추석을 맞이하고 10월 달을 맞이할 것인지 심층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바로 눈앞에 나와 있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은 상승 기준 있는 종목들은 홀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스권에 행보를 한다든가 추세가 이탈 기미를 보이는 종목들은 1차적으로 과감하게 행하고 비중을 높여가면서 물량 축소하고 난 이후에 징검다리 연휴를 지난 이후 10월 초순 주말쯤 되겠죠. 그때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났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10월장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겠는가. 네. 메뚜기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대한 예의상 네. 잘 가는 종목은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조금 불안하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할까 싶은 것들은 아예 마음 편하게 정리를 하고 내일장에서 아까 깨끗한 마음으로 10월장을 맞자 하셨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밤이 이제 스페인의 경제 개혁안 발표가 있고요. 때문에 오늘 밤에 의해서 스페인 변수에 의해서 내일장은 결정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화두잖아요. 지방선거 그렇죠. 일정하고 맞물려서 아마 네. 요번에 그러니까 오늘 밤 전후에서는 구제금융 신청이 좀 어려울 거다, 지연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연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스페인 자체 문제가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파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마 그 긴축안을 아마 그 자제를 시키려고 그 국민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 IMF 때 하고 스페인하고는 사고방식이 틀린다는 것이죠. 한국의 국민들은 어떤 큰 이슈가 나타나면 단기를 하는 힘이 강하고 외국인들은 개인 독자적인 자기 이제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그 유럽 쪽의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일은 조금 불안한 심리가 여전히 시장에 금융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일단 구제금융이 지연되면 그 신청 기간까지는 아마 스페인 국채금리, 이탈리아까지도 금리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윈도드레싱 효과 때문에 추가 상승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승 시 잘 한번 파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김준 전문가님은 역시 이제 상승을 예상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상승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제가 화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상승이니 하락이니 굳이 논하는 것 자체가 굳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차피 종목에서 또는 지수에서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제일 지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물려있는 종목, 조금 걱정된 종목들 때문에 아마 지수를 많이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느니 내려가느니 요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큰 틀에서 보시면 지수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수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다 치면 그대로 쭉 이어져 나가는 상승 구간이 나오겠지만은 그 안에서 해발 이슈라든지 기본적인 북한발 이슈라든지 대서해라든지 총서해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안에서 장중 변동성이 일어난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굳이 변곡점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지수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게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수가 급등 급락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종목에 대해서 제한시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잡아 나가야지 지수가 단순히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올라가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석 연휴가 있는데 이거를 종목을 들고 있는 걸 팔고 가야 될지 아니면 들고 가야 될지 요거에 굉장히 많이 고민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시면 굳이 추석 연휴에 대해서 그죠? 추석 연휴에 대해서 그 쉬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걱정을 하시면서 종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파는 게 낫겠죠. 근데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우리가 추석이니 그리고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주말 동안에 아무리 큰일이 나서 설령 악재가 굉장히 많이 뜬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자신 있고 확신이 있으면 들고 가는 게 맞겠죠. 그게 어떠한 이치라든지 어떠한 논리라기보다는 어차피 추석 연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노는 날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노는 날이고 추석 연휴 동안에 주식시장이 변동되거나 하는 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국내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때지 어차피 해발 이슈, 악재가 뻥 나와서 우리가 지수 포인트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요. 급락과 급등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지 않는지 그 차이입니다. 악재가 아무리 뜬다고 해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베팅 구간이 되겠죠. 근데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손실 구간에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 심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확신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굳이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을 따지지 마시고요. 내 계좌가 뭐 손실이 있는데 이 종목을 팔고 뭐 수익 난 종목만 들고 간다. 그러면 아마도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구간에서 수익 난 것만 들고 가면 더 불안할 겁니다. 손실은 끊어놓고 확정이 된 구간이죠. 근데 추석 연휴 동안에 쉬는 동안에 또 다른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수익 난 것도 또 떨어져서 손실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걱정하는 구간이 더 커져 버린다고요. 그렇죠.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주말 걱정이니 뭐 연휴 걱정이니 이런 것들에 걱정을 하실 때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추석 동안에 신경 안 쓰고 신나게 놀 수 있는가? 놀 수 있으면 들고 가시고 놀 수 없으면 버리고 가는 게 맞겠죠. 그게 정답이라고 그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지금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상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목들이 제한적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말씀이십니다. 확신이 없으면 종목에 대해서 배팅 자체를 자제하라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장 그래도 올랐으면 좋겠어요. 두 분 전문가님 말씀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우리 멘토님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룰을 먼저 알아볼까요?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 두 분의 멘토님 총 일주일간 10분의 멘토님께서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십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따져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이제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내일이면 9월 마지막 거래일, 내일 수익률 왕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내일 수익률 왕 뽑는 날인데 하루 전입니다.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그리고 이번 주 두 번이나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SDI 2배 정도 수익이 좋아졌네요. 멜파스는 약간 주춤하지만 뭐 지난주에 약간 비슷한 정도이고요. 자, 서울반도체가 22,500원에 걸렸나 봐요. 마이너스 2.6% 손절 처리되는 모습입니다. 자, 각 20%로 세 종목 담았었는데 삼성 SDI는 17만 5천 원까지 갔었다가 약간 박스권 회귀하는 모습이지만 매수가가 괜찮아서 수익은 지난주보다 좋아졌고요. 멜파스는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인데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안타깝게도 손절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에서 사게 된 것도 가격도 약간 비쌌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준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가 보죠. 자, 김준 전문가님 화요일에 이어서 수목 이제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나와주셨는데 로엔케이가 또 안 잡혔나 이제 두 번째 재매수 시도했던 건데 그것만큼도 이제 안 잡혔던 모양입니다. 지앤코는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이틀 전에 괜찮았는데 곳에 또 손절 처리가 되네요. 사실 지앤코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틀 만에 손절 처리되면 어떡하죠? 매수가 부분에서 맴돌았던 지앤코 이대로 괜찮은지 AS 듣겠습니다. 자, 로엔코 같은 경우에는 10월 안에 간다라고 했는데 계속 매수가 안 되는 게 그게 문제네요. 자, 먼저 우리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 뭐 서울반도체를 좀 먼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 매도 먼저 받는다고. 네. 예. 이 서울반도체가 그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안타깝게도 또 이제 장중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었겠죠. 그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저 장중 저점 부근대가 손절가가 22,500원 잡았죠. 네. 22,000원 잡았는데 이제 어제 그 이틀 전에 주가가 그 가격대로 종가상으로 깨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지금은 만약에 그때 이제 손절을 하지 못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가 이제 다 빠졌었고 바닥권에 들어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손해폭을 줄일 수 있는 물타기 구간이라고 그러죠. 평균 단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오늘 21,600원인가 종가에 끝났거든요. 네. 끝났는데 이 가격 부근대에서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그 매도를 하는 쪽으로 빠져나오는 쪽으로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을 구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걸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서울 반도체가 주가 현재 24,000원 부근대까지 장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 구간 한 80만 주를 때렸거든요. 80만 주를 매도하면서 네네. 80만 주 파는데 며칠 안 걔네들이 걸렸죠. 장사가 없죠. 예. 걔네들 장사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수직 급락을 하고 다시 박스권 하단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는 참 무서운 게 한 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면은 진짜 빠르게 올라가지만 또 이렇게 빠지면은 며칠 만에 바로 네. 예. 그게 뭐냐면 이그 서울 반도체에 대한 그 CEO의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급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CEO 성격을 보면 주가 차트에 그대로 발견되어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격적인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오늘 또 그 최근에 빠졌는 것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하이닉스가 내년도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고. 줄이고 나오겠죠. 그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오늘 전체적인 한 3%, 5% 급락을 했습니다. 네, 막 신저가 찍는 종목도 생기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영향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본다면 22,500원, 22,500원 부근대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로 올라가기는 힘이 에너지 좀 부족하죠. 부족하고 다시 실질적인 진바닥을 형성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다. 즉, 지난 저점대가 21,500원 나오는데 이 가격대도 깨고 내려오면서 21,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실제 거기서는 배팅 감춰도 되겠죠. 예. 가격대가. 예.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말까요? 지금은 이제 만약 매수를 한다면 한 돈 1,000원 정도 보고 치고 빠지면 되겠죠. 그러면 아, 네. 단가가 이제 낮아지면서 네. 다시 팔고 기다렸다 21,000원대에서 21,800원 라인대 거기 들어오면 그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고 따라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한 22,500원 갭 정도 자리에서 일단은 빠져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개인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힘들겠죠. 예. 그래도 서울 반도체만 또 계속 매매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종목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리. 예. 그런 분들 있죠. 한동훈만 회사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예. 있죠. 얼마 들어오면 딱 산다 하는 거. 예. 예. 근데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일단 그 9월 6일 제가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 삼성 SDI하고 제일기획하고 네. 옵트론텍인데 제일기획이 이번에 그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사주 매일 345만 주 들어오면서 네. 24,000, 23,900, 24,000원 부근대까지 갔다가 오늘 또 뭐 견조하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미노로직스도 잘 가고. 네, 아미노로직스도 예. 지금 이제 4,000원 부근 들어와 있죠. 예, 4,500원 부르셨는데 매수가 안 돼가지고 그 종목도. 네, 그건 나갔죠. 방송 듣고 또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일단 그 4,200,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4,200원 정도 이상 들어오면 거기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먹고 빠지는 오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삼성 SDI는 제가 이제 목표 가격대를 그 25만 원 이거 잡았어요. 21만 원 잡았는데 예. 어차피 주식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보다는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한번 털고 나기 때문에 오늘 그 목표 단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7만 원대로. 이 17만 원대는 그 이제 금년도 5월 달 초순가의 장중 고점이 17만 1,500원대인데 이 17만 원 정도 선 가면 앞에 그 상봉가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 부근대에서는 일시적인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수가 조정받는 시점 속에서도 주가가 좀 괜찮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삼성전자 사장님이 그 삼성 SDI 사장님이 SDI의 주력 상품으로 스마트폰 배터리를 하겠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기하급수적 증가를 한다면은 필수 요인이 배터리라는 것이죠. 그럼요. 그 배터리 성능을 높인다면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삼성 SDI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보면 주가가 조금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조금 무거운 그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시점 속에서도 지속적인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물량을
삭설이하고 있다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물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바닥존에서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물량들은 하루 이틀 보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산가들은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지금 바닥존이죠. 놓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매수 가격대가 14만 7,500원으로 9월 6일 잡았었는데 지금 좀 올라왔죠. 그죠? 네네. 올라왔지만은 아직까지도 매수 구간이라는 것이죠. 아. 지금도 매수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고 조정 반대 해봤자 1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내릴 수 있겠죠. 있지만은 추가적인 조정폭은 조금 짧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이 장중에 마이너스 나올 때 매수를 한번 하셔도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목표가만 21만 원 부르셨던 걸 일단은 17만 원 정도까지만 보겠다라고 낮춰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늦지 않다 삼성 SDI 설명이었고요. 이어서 남은 한 종목 멜파스 볼까요? 네, 멜파스죠. 이 멜파스가 그 터치 스크린 솔루션의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분기가 아마 사상 최대의 그 매출을 올리지 않았냐.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3분기 매출액이 추정 매출액이 855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88억 정도. 4분기는 이것보다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주 고객인데 그 갤럭시 S3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또 갤럭시 노트 2가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터치 솔루션은 지속적인 판매 구조 이어지면서 터치 센서 칩 출하 증가량이 4분기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매출로 직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바로 주주에게 환원되겠죠. 주주에게 환원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비록 단기적으로는 상봉의 대형 박스권대로 상향 돌파가 실패가 되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아마 목표 가격을 25,000원 잡았었는데 너무 많이 잡은지 모르겠습니다. 25,000원 지금 22,300원에 끝났으니까 거기까지는 손쉽게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이버 디지텍 시스템이나 멜파스 이쪽 터치 예, 쪽에 솔루션이죠.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메뚜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그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테마주들이 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다 일단 게임이 끝났습니다. 과거에 역대 그 신정부 5개 했었는데 네. 5대 그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내년도 장을 가고 지금의 장이 보면 그 정치 테마주들이 일단 끝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실질적인 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명품 테마를 하나 된다.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박스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갈 타이밍을 잡고 있는 테마주들이 터치 스크린 관련주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네. 이 종목들은 향후에 10월달 됐던 11월 됐던 주도 테마주로 부상이 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매수 타이밍이 들어온다면 계속적인 마이너스권에서는 물량을 확보해 가야 될 그런 종목을 테마를 볼 수 있겠죠. 그럼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면서도 회사 자체가 굉장히 그 우량한 그런 회사죠. 이 차트 조금 보신다면은 지금 대형 박스권대죠. 그죠? 네. 23,000원대부터 18,000원대까지 이 박스권대를 금년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쉬고 있다. 그죠? 네. 6개월 쉬었으면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 동안 매도세가 좀 강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은 제 손절 가격을 19,500원 잡았었거든요. 네.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뭐 21,000원, 22,000원, 21,000원, 뭐 2,300원 이 구간대까지는 한번 내려온다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기서는 물량 확보 비중을 조금 높여 가신다면 전형적인 N자형의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멜파스는 지금 기술적으로 약간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매물을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약간 더 눌림목을 줄 경우 N자형 상승 기대하면서 그때 신규 매수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모두 다 서울반도체에 제일 먼저 AS를 받았고 모두 대응법 찾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김준 전문가님 포트를 볼 텐데 로엔케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화요일 날 불과 이틀 전에 요거를 이제 재공략했었는데 예. 잡히질 않네. 잡아야 갈 텐데. 와, 이거 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진짜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일단 뭐 대응 방법이나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9월 말인데 요것도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체크하시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잡고 계신 분들은 걱정 없이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되겠고, 대신에 혹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을대가 아마도 좀 높겠죠. 제가 뭐 배수 보내드린 가을대보다 좀 높다라는 가정하에서 위쪽으로 수익 챙겨놓고 밑으로 빠지면 다시 들어가세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9월달입니다. 9월달 트렌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꼬리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꼬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그렇게 이제 지난 화요일까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안 잡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화요일날 출연을 했죠. 월요일날에 그 전에 좀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10% 이상의 급락을 했다가 네. 그걸 보고 다음날 밀리면 아싸 땡큐 하고 다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한 3,000원 위쪽으로 갈 때가 형성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따르게 변형된 구간이 없고요. 대신에 가을 때만 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을 그러면 때만 그냥 가격대를 조금 높여서 잡으면 안 돼요? 가을대를 좀 높여서 잡아 되긴 하는데, 네. 왜냐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중에 봤으면 그 2주 전입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졌을 때 제가 바로 매수를 보내드렸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위쪽으로 공략을 했다가 또 다시 가을대가 나오게 되면 아깝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9월달 말이고 10월달 넘어가는 시점인데, 우리가 제가 뭐 매일적으로 나와서 리딩 해드리고 뭐 AS 해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조금씩 분할로 잡아 나가시면 뭐 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구간에서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 나가는 방향에서 제가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구간, 부담 없는 구간 가을대를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시해 드린 가을대가 2,705원 정도겠죠. 2,700원 부근. 그 부근 아래 위로 해서 분할 접근 해 나가시면 분명히 뭐 알다시피 이 종목이 10월 달에 뭐 흐지부지하게 잘 안 올라가서 뭐 수급들이 갑자기 끊겨버리고 뭐 안 좋은 악재가 떠진다고 하더라도 평락가 부분에서 끊고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가을대가 높게 되면 남들보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물론 급등해서 우리가 막 8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처럼 다 급등해버려서 뭐 수익원 챙겨가는 과정에서는 뭐 3%를 챙기든 5%를 챙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수익원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뭐 3% 이 정도 뭐 손실 끊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평단가 부분에서 끊는 게 아깝죠. 왜냐면 내가 3,000원에 잡았는데 이 종목이 2,995원입니다. 그러면 한도 건 올라가면 수익권이라는 생각에 또 못 끊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못 끊죠. 예. 예. 그래놓고 또 한 1, 2% 내려가면 아까 끊은 것보다 더 낮으니까 또 못 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때 끊을 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실수 같은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안정적인 가격대를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요것만 좀 지켜주시고, 대신에 지금 현재 수급면이나 뭐 종목도 움직이는 거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처음에 로엔케이 공략할 때는 그냥 그대로 일자로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재매수하고 공략하고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냐면, 제가 아마도 9월달은 로엔케이 이 종목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왜냐면 시장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도 내릴 거 다 내리고 올라갈 거 다 올라갔죠. 그 안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래 위로 변동성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뭐 체크 포인트나 우리가 종목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위쪽으로 보시면 20, 30%씩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마찬가지로 한 7, 8%씩 내려갔다가 올라온 모습이죠. 딱 한번 내려갔을 때 우리가 손절 라인이 한번 끊겨버린 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시장 관심이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돌기 직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욕심부려서 이쪽으로 재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가, 목표가, 뭐 손절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은 재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떨어지기만 하면 챙겨가려고 그러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데 감이 떨어지질 않네요. 예, 좋습니다. 로엔케이 뭐 다시 사시겠다고 하시니까 잠시 후에 다시 살만한 가격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엔코도 아쉬워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얘가 괜찮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뭐 약간 손실이라서 뭐 요 정도야 들고 있지 뭐 했는데 손절가.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지엔코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죠.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엔케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금 끊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략해서 10월달 보고 올라가면 수익 챙겨서 어차피 그거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네. 지엔코는 마지막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가 2280원 끊어놓은 가격대가 마지막 가격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뭐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엔코 한번 살펴보시면 장중에 움직이고 있다가 조금 무너졌다가 장 마지막에 또 올려버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쫙 흘러가고 있다가 사부작 내려오다가 위쪽으로 종가 때 또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임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움직임 자체는 어제 보시면 알다시피 만 하루에 뭐 20원, 뭐 많으면 5, 60원 이 정도 뭐 내려갔다 올라왔다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이 종목이 우리가 잡은 갈 때 2280원을 끊겨버리게 되면 잘못될 때를 먼저 보세요. 이 종목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수익 챙기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잘못되게 되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마음고생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구간 갈 때 끊어주시고요. 혹시나 안 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손절가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최소한의 손실을 뭐 1, 2%라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끊어놓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엔코는 이제 원칙대로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도 좀 빠르게 손절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두 분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별 AS 대응법을 찾아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의 포트 변화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의 변화가 어떠할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서울반도체가 손절 나갔고 삼성 SDI 멜파스 정도만 보유해서 현금이 한 60%가량 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신규로 담으실 생각이세요?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의 그 성우 하이텍을 그 40%로 한번 선불을 한번 걸리고 하고 단기적으로. 네, 아니 근데 요새 사실은 자동차 자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네. 때문인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뭐 IT 부품은 많아도 뭐 기아차도 오늘 막 7만 원도 밑으로 내려가고 뭐 어닝 쇼크 나오니까 왠지 불안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이제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개미들끼리 생각한다면 이 주식시장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황금 메뚜기는 항상 역발상식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바닥에 물량을 잡아놔야만 주가가 올라갈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메뚜기는 잘 찾아갑니다. 지금 수학의 계절이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수학의 계절 한번 맞으셔갖고 이 성우 하이텍을 한번 보시죠. 이 성우 하이텍은 물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다음에 그 한국 GM 등의 자동차 범퍼 있죠. 자동차 범퍼 레일하고 사이드 멤버, 그 대시로 등을 생산하는 전문적인 그 자동차 회사입니다. 또 이 모멘텀이 그동안 좀 줄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내년도까지는 이 모멘텀이 확장 국민으로 진입될 예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2012년도에는 순이익이 금년도죠. 순이익이 1,000억대 같으면 굉장히 탄탄하죠. 그래서 좋아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배당 투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주가 차트 모양도 아주 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퍼가 7.7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한번 배팅 치면 하겠죠? 그러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좀 올랐는데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조금 길게 놨습니다. 길게 놨는데 이 대형 박스권대 12,000원대부터 15,000원대까지거든요. 네. 이 가격 대형 박스권대를
이제는 돌파를 시도하려고 입질이 이제 최근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13,500원대가 가격 바닥권이면서 전형적인 N자형의 갈매기 모양이죠. 하면서 이제 지금 14,000원, 15,000원대가 아직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6,000원대를 조금 짧게 잡았는데 그 1차 목표치죠.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 매매를 해서 들어가서 배팅을 쳐서 16,000원 가서 이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 받을 겁니다. 네.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재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오늘 그 40% 전량 갖고 있는 현금을 배팅을 치고 기간 한 1개월 정도 잡았었는데 박스권대 상향 돌파할 때는 앞에서의 그 저항대가 금년 6월 달에 한번 받았었죠. 받고 다시 한번 상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14,000원 부근대에서 상당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뭐하고 있습니까? 네, 비축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힘을 한 폭발하면 16,000원대까지는 그래 시간이 멀지 않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15,000원 부근대 간다면 힘이 조금 한번 교체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그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팔아도 주가는 견조하다는 것은 일부 이제 기관들의 펀드 물량들이 다시 이제 이 주가를 지금 이제 사가 모으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목표치 16,000원대까지 힘차게 한번 달려가도록 기원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네. 일단 16,000원까지는 여기서 한번 비중 있게 끌고 갔다가 그다음에 팔고 다시 또 밀렸을 때 또 사서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식의.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한 비중은 얼마? 목표가는 아까 16,000원 하셨는데 네. 내일 시초가 매수 들어가도 좋은지 매수 가격하고 손절 가격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송을 할 때 그 잘 잡아주거든요. 예. 그 매매 타이밍, 아침에 동시에 그 매매 타이밍을 일봉상에 지금 조금 제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의 기법이 되겠죠. 오늘 양봉이 굉장히 깁니다. 긴 것 같으면 첫 번째 아침에 붙어서 나오면 따라갈 필요 없겠죠. 가격대가 13,800원대를 기준가 나오면 되겠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그래서 3만 들어갔고 만약에 마이너스 출발한다면 13,700원대에서 500원대에서 물량을 사면 되겠죠. 거기서 산다면 하루 이틀 받고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예, 그럼 화면에 나가는 매수가보다는 낫네요. 낫죠? 예. 사겨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13,800원, 14,000원 부근 정도. 네. 예, 좋습니다. 일단 14,000원 조금 아래쪽에서 산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 16,000원 불러주셨고 비중은 아까 화면 보니까 40%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종목 교체로 끝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시 완성된 포트폴리오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우리 김준 전문가님 아까 한번 다시 잡겠다고 로엔케이.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아까 전에 좀 전에 제가 뭐 기본적인 건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핵심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3,030원으로 마감했는데 갈 땐 똑같습니다. 2,705원 내려오게 되면 그대로 50% 실어 나갈 거고요. 나머지 50%는 추억 선물 세트로 뭐 살 거 있기 때문에 현금 남겨두고 50%만 조금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목표가 똑같습니다. 매수가는 2,705원 부근으로 해서 분할 접근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목표가는 5,400원으로 잡아놓고 아래쪽으로는 2,400원 손절 라인 잡아놓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해 나가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할 매수 접근해 나가시고요. 우리는 그대로 뭐 잡아 나가도 부담 없는 가을대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잡아 나가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발 빠져야 이제 땡큐 얘기가 나올 텐데요. 완성된 포트,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SDI 멜파스의 서울 반도체는 이제 오히려 물타기 구간이 조금 왔다라는 AS가 있었지만 일단 원칙대로 손절돼서 빠졌고요. 청와혜택이 40% 비중 가장 크게 신규 편입되려 하고 있습니다. 가격 보여드리죠. SDI는요. 일단 목표가가 21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 부분에서 당연한 조정이다 하셨습니다. 일단 N자형 뭐 상승까지도 노리고 있는데 조금 더 눌리면 오히려 신규 매수 가능하겠고 SDI는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싶습니다. 청와혜택은요. 14,250원 말고 내일 14,000원 밑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목표 가격은 16,000원이었고요. 자, 로엔케이를 이제 재매수하시겠다 김지훈 전문가님이 세 번째 50% 잡기 위해서 시도를 하셨습니다.
자, 가격이 좀 빠져야 할 텐데요. 2,700원대, 좀 제발 3,000원대에서 좀 내려와라 기다리고 있어 10월달 반드시 갈 종목이라고 계속 세 번째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목표 가격은 5,400원, 약 한 2배 정도 딱 보고 계시고요. 손절가는 2,400원입니다. 과연 잡힐지 세 번째 매수 시도, 비중 50% 사인이 나왔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 얘기 들려드렸는데요.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퀴즈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일주일간 한 문제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문제 내주시죠. 네. 다음 중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PBR 1.5, 2번 PBR 2, 3번 PBR 0.5, 4번 PBR 0.3. 네, 정답을 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김지윤 전문가님? 예, 일단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자를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답 선택한 뒤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이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퀴즈도 푸시고 무료 방송도 좋은 곳 하나 있습니다. 보시라고요. 오늘 밤 9시에요. 어제 멘토님으로 활약해 주셨던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상위 1% 소위 핵종목 공략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멘토님, 황금메뚜기 이성재 전문가님,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자, 이어지는 2부. 오늘은 이대월 전문가님의 트레이딩 아카데미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장 위한 홈런주 공개도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로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